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얼굴로 먹고 사냐는 농담을 하곤 하는데 정말 얼굴로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얼굴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시대는 온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는 식당에서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LG CNS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3대 IT 신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서비스는 AI 안면인식 기술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미리 등록된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로 자동 결제가 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클라우드상에서 작동합니다. 사전에 얼굴과 계좌 정보 활용에 동의한 직원들은 식당 배식대에 설치된 기기에 얼굴만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결제 시 기계나 사람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없앰으로써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카드를 태깅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했던 기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방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 활용되던 3대 IT 기술을 융복합한 서비스가 공개된 것은 국내 최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LG CNS는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본사 지하 식당 1개 배식 코너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적용 가능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LG CNS는 최근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작은 단위부터 적용해 사내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기술을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본사 1개 게이트에 적용한 AI 기반의 얼굴 인식 출입 솔루션을 2월에는 전체 게이트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자만 게이트를 개방하거나 출입 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 방안에 기재부가 계속 반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받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여당의 보완책에 기재부가 동의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더 팩트는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기로 한 거죠. 24일 기재부는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합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해 감안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7조 6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택시기사로부터 정치 혹은 기사 개인의 관심사에 대해 설교 듣듯 하는 경우를 불편해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죠. 이동하는 동안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승객들도 많을 텐데 기사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니 좀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택시를 탈 때 원치 않는 수다를 듣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던 사람들이 반길 만한 서비스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앱을 통해 미리 기사님에게 조용히 가고 싶다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SK텔레콤은 택시 호출 앱 티맵 택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와 같은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티맵 택시를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앱 화면에 기사님 부탁드려요 라는 팝업 메뉴가 새롭게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조용히 가고 싶어요와 과속, 급정거는 무서워요 라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요청 버튼 밑에 있는 이 옵션 항상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 택시 호출 때는 따로 선택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 기능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시장조사 업체 오픈서베이가 20대에서 50대 택시 이용 고객 1,4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느끼는 택시 이용 불만사항 1위가 기사와의 불필요한 대화 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속, 난폭 운전 35.4%, 승차 거부 34.2%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등 비택시 서비스 열풍이 불었던 배경에는 말 걸지 않고 깨끗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택시와 차별이 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택시 이용자들 중에서는 막상 택시를 타면 기사님에게 조용히 가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서로 불편한 대화 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택시 기사에 대한 감사와 아쉬운 점을 더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평가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일단 1점에서 5점 사이로 별점을 매길 수 있고 여기에 직접 만족, 불만족 사유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수집되는데요.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막말을 하는 택시 기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엔 다시 만나지 않기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해당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는 배차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배우 하정우가 개인정보 해킹과 관련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침착한 대응으로 결국 돈을 빼앗기지 않고 경찰에게 많은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뉴스는 최근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금품을 갈취한 협박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인 하정우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하정우가 해킹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12월 2일인데요. 협박범이 먼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하정우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협박범은 하정우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약 한 달여 동안 협박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하정우는 지인들과 상의 끝에 협박을 받은 지 사흘 만인 12월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내역을 통째로 제출했는데요. 하정우를 대리해 신고한 지인에게 수사관은 지금은 피해자로 신고했으나 휴대전화 내역을 검토한 뒤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정황이 담겼던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에서 관련 정황이 발각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하정우 측은 상관없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정우가 신고한 사실을 모르던 협박범은 계속 연락을 해왔으며 전화번호를 바꾼 뒤에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당시를 떠올린 하정우는 정말 경악스러웠다며 형님 운운하며 문자를 보내던 협박범이 형님 말고도 다른 연예인 해킹 자료도 많다고 해서 다른 유명 연예인도 상당수 사진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협박을 받던 당시 블록버스터 영화 백두산 홍보로 언론 노출이 많았던 하정우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협박범이 문자를 보낼 때마다 숨을 못 쉬겠더라며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당시 심경을 직설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말쯤 협박범이 스스로 연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경찰은 하정우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관련 자료를 빌미로 그를 협박한 박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협박범들은 이들 8명 중 5명에게 6억 1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로 항공업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와중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나19 확대로 항공 등 기간산업 위기론이 퍼지는 가운데 경쟁당국도 주요 기업 결합 심사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업 결합 신고 6주 만에 쾌속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3일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제주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알렸는데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회생 불가 회사의 항변을 인정해 당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쪽이 기업 결합 금지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놔두는 것보다 경쟁 촉진 관점에서 낫다는 사실을 감안한 이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최소한 기업 결합 승인을 해준 그 해에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재무, 경영 상황이 워낙 나쁘고 제주항공 외에 딱히 인수 희망자도 없는 사실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스타항공의 자본 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632억 원이었는데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지난해엔 793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영향, 보잉 737 맥스 결함 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빚을 갚을 자산도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말 유형자산이 450억 원뿐이라 지난달 말 기준 1152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갚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공기 리스료, 공항 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정상적인 항공사라면 갖춰야 할 기본 비용도 감당하기 버거울 것으로 봤다는 뜻이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국내선 및 국제선의 전 노선 운항 중단, 전 직원 휴직,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하는 만큼 이스타항공이 단기간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빚을 갚을 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 심사는 6주 만에 끝났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의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같은 달 13일 기업 결합을 신고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